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상담 24의 심리학 박사 최창호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은 급변하고 나는 해놓은 게 있을까? 그래도 돌이켜보면 잘하신 일도 많을 거고 긍정적인 일도 많을 거고 안타까운 일도 많을 텐데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최창호의 상담 24 오늘도 저와 함께 상담과 수다를 함께 떨어주실 세 분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는데 제 왼쪽으로 신은숙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계 미스 코리아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또 그 옆에 김민정 비즈니스 카운셀러 나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화사하게 봄빛으로 입고 오셨어요. 네,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죠? 한번 화사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전에 얼어붙은 동토에도 봄은 오겠는가 했는데 봄은 네. 오죠. 또 제 바로 옆에는 상담학 박사면서 사회복지를 또 전공하고 있는 손은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조금 좀 색깔이 좀 대비가 되네요. 그래도. 네, 그러게요. 네. 어울립니다. 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방송 중에 전화를 걸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심리상담, 법률상담, 고민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69-2088로 전화를 주시면 스튜디오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mindtv.co.kr이나 우리 그 구글 플레이 같은데 안드로이드 같은데나 아이폰이나 최창호 마인드TV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사연 남겨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나 역술 이런 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회나 방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상담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고민, 법률 그리고 일상적인 고민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친구처럼 아니면 누이 동생처럼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상담하신 분 중에는 또 저희가 거의 다 드리지만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한강에 또 우리 후배가 유럽 그 서커스를 들여와서 지금 공연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서커스 관람권도 18만 원이래요. 18만 원. VIP가 18만 원입니다. VIP성 18만 원인데 네. 18만 원짜리는 아니더라도 훤히 보일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갔다 왔잖아요. 그 어땠어요? 네.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짜릿함도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조금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그렇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커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하잖아요. 또 CG도 넣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눈앞에 보는 데서 정말 사람이 리얼하게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특유의 그 리얼한 공연에서는 특이한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슴 저림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불안해요, 서커스. 네네네. 어렸을 때 시골에 서커스가 들어오면 그것도 비싸니까 그 한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그럼 한 번 정도밖에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거 잘해야. 네. 그런데 우리 큰형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부모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구멍으로 다 그거 몰래 훔쳐보려고. 옛날에. 네, 그죠? 근데 네. 또 야박하게도 그걸 또 그 구멍으로서 못 보게 막 쫓아내고. 맞아요. 야,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 추억입니다, 추억. 총 서커스 아닌가요? 통춘 서커스 지금 지원을 해도 안 돼가지고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네. 네. 우리 김민정 선생님은 서커스에 대한 추억 있어요? 서커스에 대한 추억은 따로 없는데 예전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중국 그런 그 기계 서커스를 봤는데 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몸이 유연한가? 왜 내 몸은 이렇게 하장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또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네. 엄청난 그 삶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상담 전화가 막 지금 걸려오고 대기 중인데 자, 상담 전화부터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상담 주신 분 감사드리면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가요? 네, 저는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아유, 그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 요즘에는 뭐 저 시외 전화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옛날에는 저런 것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저 아들 때문에 걱정이 네.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저 아들이 이제 40 좀 못 됐거든요. 한 네. 39살인데요. 네. 네. 한 1년 전부터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3일 전에 그 여자하고 좀 동거를 하겠다고. 네. 예, 그래서, 아니, 사귀는데 동거를 왜 하느냐, 결혼을 하지. 사람을 이제 인사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애가 2명이 있대요. 아. 그 여자가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애 2명을 데리고 그 여자하고 나가서 동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황당하고 뭐 찬성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들한테 엄마는 반대다. 그렇게 제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하려니 자기가 좋아한다는데 좋아해서 나가서 살아보겠다 하고 애도 둘이 키우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좀 어찌 말하면은 좀 쇼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제가 찬성을 네. 해야 되는 건지 반대. 저의 입장은 제 속마음은 반대죠. 그렇죠. 그 제 굉장히 아들은 당황하실 수도 미혼이고, 있고. 예, 미혼이고 총각인데 그 한 번 결혼했다는 사람도 저는 쇼크인데 애가 둘이 있는데 그거를 또 좋아한다고 나가서 살겠다 하니까 제가 이 애 자식을 교육을 잘못한 게 첫째는 제 불찰인 것도 같고. 아이 제가 뭐 그런 너무 건 참- 아닌 것 같고 우리 그 아드님은 그러면 이제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안정적인가요? 직업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예, 먹고 살만한 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사귀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한테 네. 한 번도 소개를 안 시켜 드렸어요? 예, 그냥 뭐 그러니까 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히 결혼할 만한 자기 그 마음이 서면은 말을 소개하겠거니 하려나 보다. 했는데. 예, 그러는데 갑자기 잃어버리니까는 제가 참 저 많이 울었는데 뭐 운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상담을 드립니다. 지금 이럴 뭐 때는 제가 어떻게 저 해야 될까요? 아드님하고 다른 자녀들은 뭐 몇 명 있나요? 지금 딸은 하나 있는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예. 야, 이게 참 고민이실 텐데 우리 저 김민정 선생님은 어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 참 어머님 입장도 충분히 예, 예. 이해가 가고 또 거기 자녀분이 둘이나 있지만 또 그 여성분을 사랑하게 된 남자분도 또 이해가 가고 근데 참 어머님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요즘은 세상이 좀 많이 변해서 이렇게 왜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뭐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하는 젊은 친구들도 사실 좀 많이 있는 그런 추세죠. 네,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난감할 텐데 네. 동거를 해보겠다고 하면 뭐 그러다가도 또 헤어질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어머님이 반대를 하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예, 그러면서 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만의 어떤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저기 또 여자가 또 나이가 또 많아요. 네. 제가 좀 환장할 노릇이죠. 아, 참 아니 나이가 어리면은 그래도 어떤 뭐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라든지 뭐 좀 벌어서 같이 자기 자식이니까 뭐 보태려니 이런 생각도 제가 좀 솔직히 좀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이도 많으면 아무래도 경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그게 되잖아요. 그게 뭐 저희 아들은 뭐냐고요. 그렇다고 그렇죠. 살다가 말겠거니 하고 동거해라 이렇게 하려 하니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이런 가구 형태가 적지 않아요. 연상 연하 커플인데다가 전원에서의 자녀들을 데리고 남자가 미혼인 경우에 결혼 형태가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아드님이 그 여자분과 동거를 하겠다는 거를 말려도 살 것 같으면 못 말리시는 거죠. 근데 말려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으면 말리시는데 만약에 뭐 어머님이 반대하는 그 의사가 너무 강력해서 아들하고 이게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아들 결혼도 안 한 아들이 사실 사실 어머님 마음에 협족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인연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다만 제가 그 여자를 못 보겠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해야 저는 됩니까? 예.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 기간을 본인이 이렇게 원한다면 동거를 하면 사실 애정 관계를 떠나서 생활 관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살아보면 본인이 이걸 감당할 건지 본인들이 인연이어서 떼어지지 않을 건지를 아드님 본인이 느껴야만 이 상황을 정리하든 다시 잘 발전하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드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수밖에 제가 생각했던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한 번만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살아보고 선택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여자를. 네네. 근데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조건을 그러니까 살다가 말면 우리 아들이 어찌 보면은 뭐 법적으로는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한번 살다가 온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어머니. 나는 안 본다. 이거는 또 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저 네네. 선생님. 어머니 예. 잠시만요.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정말 용납이 안 되고 괘씸한 마음이 먼저 네. 드실 것 같아요. 그것도 이혼녀에 또 자녀까지 또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또 연상이라니까 그쵸? 예. 그렇지만 안 좋은 거 세 개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안 좋은 점을 다 갖춰가지고 더 속상하실 텐데 아까 변호사님 말대로 아들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아드님과 어머니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뭐 너무 이렇게 지금 당황하시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안타깝기도 하실 테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식의 어떤 지금 39살 아들의 그 판단을 그냥 믿고 맡겨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한켠으로 생각하면 아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텐데요. 요즘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거하는 그 집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가구 형태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 직접 한번 만나보면 의외에 또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미운 구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나보시고 교류를 해가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딱 지금 혼자서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기보다. 예. 네. 좀 뭐 어렵더라도 같이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딱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상담은 없고 우리 어머니 좀 그 같이 한번 그 식사도 한번 하시면서 같이 대화도 한번 하시라고 네. 우리가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뭐 사주팔자로 해서 딱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서 죄송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살아보고 결혼해라 살아봐. 아무리 미스 코리아 같은 뭐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소명의 살아봐. 아무리 미스 코리아 같아도 살아보면 또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살다 보면 정이 더 붙을 수도 있고. 요즘 추세가 네. 젊은 층에도 동거를 먼저 하고 맞춰본 다음에 우리 그럼 나중에 결혼하자 외국 스타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뭐 그렇게 젊은이들의 사고는 동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 그래도 기성세대 우리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우리 세대에서는 펄쩍 뛸 일이죠. 펄쩍 그렇죠. 뛸 일인데 우리가 뭐 동거를 네, 부추기는 시대가 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시대가 변하는 거. 네. 동거를 시대에 맞춰야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여기 4명 중에도 또 따져보면 또 동거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최 박사님 자신 얘기를 그렇게 저는 하시니까. 그렇게 했죠. 네, 저는 4개월 만에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아들 낳았으니까. 네. 하여튼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네. 뭐 노충과 아들이 연애한다 해갖고 좋아했는데 난데없이 연상에 애기 둘 있는 처자를 데리고 와서 동거를 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동거하겠다고 하면 한번 맡겨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그렸던 며느리상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리고 귀엽고 그런 며느리랑 같이 이렇게 뭐 장도 같이 보고 또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이러고 싶었던 그런 어떤 어머님도 로망이 있으셨을 텐데 조금 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아드님을 사랑하셔서 아드님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드님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도 좀 존중을 네. 하고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39살보다 더 많은 여인이다 그러면 애도 둘인데 또 이제 2세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뭐 생각이 맞아요. 나시고 복잡하실 건데 네. 참 이럴 때 이제 그 역술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다 이거 어떻게 한번 봐드리면 좋을 텐데 참 그럴 수는 없고 아무튼 그 요즘에 이제 뭐 인구 절벽이다 출생률 저하다 뭐 그러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미혼모에 대한 그 대처 그리고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복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강화돼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까 전화 끊으시는 어머님 목소리가 자꾸 이제 기억에 남는데 어머님 입장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 내 아들이 새로 여자 만나서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또 그 아이 출산하는 거 보고 이런 걸 또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나 그래 너희들 안 보고 산다. 하지만 아들이 그 기존에 있는 자녀들 다 감싸야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어깨를 처음부터 지우 간다라는 부분이 사실 엄마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머니의 마음을 좀 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또 종이와 같다고 그래서 구겨지면 구겨진 대로 그 구겨진 거를 다시 펴보면 괜찮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조금만 어떻게 잠깐만 바꿔보시면 내가 공짜로 손주 2명을 얻었네? 이렇게 하기는 좀 지금 당장은 곤란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살아가면서 자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카타르시스 심리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원래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 심리적 정화라고 어렵게 표현하지만 배탈나다 설사하다 이 뜻이거든요. 맺혀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도 또 하나의 심리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전화를 주십시오. 서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02-2069-2088로 전화를 주시고 인터넷 뭐 mindtv.co.kr 또는 뭐 어플 스토어에 가서 앱스토어 같은 데서 그냥 최창호 마인드TV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수다를 떠는 중에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이게 법률 관련된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줘요. 자꾸 차일피일 일주일 뒤에 주겠다. 내가 돈 누가 받아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제가 이 돈을 실은 연금저축 해가지고 애들 학비랑 이런 거 하려고 해놨었던 건데 네. 이제 남편이 저 몰래 이제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곧 준다 하니까
네. 이제 상대방은 뭐 이렇게 그 부동산 관련 뭐 땅을 사느라고 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달라라 그래갖고 뭐 몇 차례에 걸쳐서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고는 자기가 다 땅을 팔았는데도 뭐 계속 그 이렇게 잘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어쩌다가 한 뭐 10, 20 계속 하면 어쩌다 한번 받고 그러면 뭐 한 일주일 뒤에 주겠다, 한 달 뒤에 주겠다 이러면서 예, 계속 밀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너무너무 속이 답답해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그 돈을 총 얼마를 빌려주셨나요? 총 한 4,500 정도. 4,500 정도인데 그럼 최초에 빌려준 날짜가 언제일까요? 날짜가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저 빌려주고 주기로 한 날짜도 벌써 그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한 달 뒤에 주겠다, 뭐 땅을 팔면 주겠다, 뭐 대출 받아서 주겠다 그럼 이러면서 그동안 이자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이자를 못 이자도 받았죠. 전혀 못 받으셨고 이자 약속은 하셨어요? 이자에 대한 것은 이제 자기가 그 땅을 그렇게 땅에 투자했으니까 이자에 대한 것은 자기가 수익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주겠나 우리가 대출 받아서 줬다 하니까 그것은 주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자는 저는 그 차후의 문제고 지금 원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연락을 하면 그냥 뭐 그러면 네, 그 이분 4,500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 남편분이 빌려주신 거죠? 네네 그러면 돈을 차일피일 이렇게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부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뭐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네. 이게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돈을 준 것이 정확하고 주겠다라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하셔서 법원에 간단하게 그 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은 일단 3천만 원, 2천만 원 넘으니까 소액 사건은 아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예, 소송을 제기를 하면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를 밝혀라. 그래서 그걸 스스로 밝히면 그 재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밝혔는데도 뭔가 은닉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법원에 그 사람의 재산과 관련해서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현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빌려주셨기 때문에 남편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땅을 살 때는 본인 이름으로 했는데 그 땅을 팔면서 자기가 거다가 건축을 짓고 이러면서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명의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식상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명의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이나 예를 들면 빚 갚을 게 있는데 안 갚으려고 일부러 명의를 바꿨다고 하면 채권자 취소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도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건 그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거래는 5년, 일반인들의 거래는 10년이라는 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지나버리면 그나마도 못 받으니까 그 전에 그 지급 명령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두면 시효가 중단되니까 시효 연장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소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1층에 가면 민원실이 있거든요. 종업 안내실. 그래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법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일단은 그 남편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소송을 가기 전에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악의로다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뭐 형사적으로는 안 됩니까? 민사로만 하시면? 형사적으로는 이제 사기죄를 고소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기죄가 잘 안 걸려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변호하기 가장 좋아하는 죄가 사기 배임입니다. 이게 유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고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차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사기죄는 잘 안 걸려듭니다.
그렇죠. 여하튼 참 우리나라가 소송이 많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백하게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소송을 뭐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뭐 또 이렇게 전화 주신 분 너무 또 상심하지 말라고 저희가 건강 챙기시라고 효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상담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뭐 상품권, 외식 상품권, 뭐 또 효소, 건강식품, 또 주방용품 막 저희가 선물로 막 드릴 테니까 컴퓨터도 언제든지 있잖아요. 컴퓨터도 또 저희가 뽑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아까 지급명령 소송에서 4,500만 원 그러면 이 금액에 상관없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려준 게 분명할 때 증거가 명확해서 사실 논쟁 여지가 별로 없을 때 인지대도 깎아주고 그다음에 간이한 절차로 하는 소송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무슨 얘기냐 내가 일부 갚았다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일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작은 비용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지급명령. 소액 재판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데요. 2천만 원이고 이것은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아예 용지가 딱 있어요. 객관식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그다음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심리가 열리지 않고 바로 판결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형식화된 그 요건이 용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정보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고민 상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서울 02-2069에 몇 번으로 하셔야지요? 2088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8로다 뭐 전화가 그냥 우리가 이제 생방송 중에도 많이 걸려오지만 그 재방송 시간에도 많이 이제 걸려와가지고 고민인데 그거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시스템을 개선해서 예약 상담을 지금 받아볼까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만 줘도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우리 김민정 상담가께서는 또 연예인들 상담도 많이 하죠. 네. 네. 주로 연예인들의 고민은 뭐예요? 인기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언제 출세하느냐, 언제 돈 버느냐 그런 건가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돈 잘 버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위 몇 프로에 있는 분들 빼고는 생계가 어려운 연예인들도 많죠.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또 얼굴은 알려져서 아르바이트를 또 쉽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를 나간다든지 또는 이제 앨범을 낼 때 뭐 어떤 곡을 그래도 더 타이틀곡을 하면 좋겠는지 이 여러 드라마들 중에 그래도 어떤 캐릭터가 자신하고 가장 잘 맞을 것 같은지 이런 이제 자문을 많이 구하죠.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이제 자문을 구하네요. 그렇죠. 저는 배우가 다 자기가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분들이 아이고 계세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네. 저 때문에 데뷔한 연예인도 상당히 많아요. 누구시죠? 그분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죠. 아. 네. 소속사 대표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상담을 오고 그렇게 보이면 턱 보면 척 보면 아세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관상이랑 또 비즈니스 카운셀링을 같이 접목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의 어떤 사업적인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많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어떤 직업군이 그 시대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너무 발빠르게 디지털화되고 변하고 있고 모두가 이렇게 선호했던 직업이지만 그 선호했던 직업은 점점 인기가 하락하고 막 급부상하는 아니면 앞으로 하면 좋겠는 그런 사업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 사실 소속사 대표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네. 저하고도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고 왜냐하면 그냥 그 연예인들하고 또 다른 책임감과 네. 중압감에 시달리더라고요. 지금 또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가 또 막 그냥 대기 중에 또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편안하게 전화 주십시오.
근데 사실 네. 저같이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는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는 아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저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얘를 뭘 시킬까? 얘는 뭐가 돼야 되나? 하다가 한 날 우리 아이도 아이돌 스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돌 스타로 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아, 일단 좀 그 연예인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이렇게 사교성이 좋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연예인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예, 표면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끼가 많거나 튀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기까지 우리 아들도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내면 안에 갖고 있는 불덩어리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어떤 판을 깔아줬을 때 보여주는 그 끼가 정말 남다르고, 근데 무엇보다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업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과 그다음에 그것으로 성공하기 위한 시간적인 투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뭔가 좀 그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방을 가잖아요. 네. 야, 정말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의사나 뭐 검사나 뭐 이렇게 술집에 가면 뭐 표현한다는 게 그만큼의 혼자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데 네. 딱 기회가 되면 그걸 발산하는데 네. 아주 뭐 그래서 뭐래도 끼 있는 놈은 다르다. 네. 끼가 있어야 돼, 끼가. 맞아. 우리 손 박사님 무슨 끼가 있어요? 저는 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김미정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내성적이니까 아마 네. 그거 아직 발견 못 하신 발견을 것 같아요. 못하고 조만간에 네.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가슴에 불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니 여 안에 불덩이가 있습니다. 꼭꼭 섞여 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아직도 그걸 발견을 못했다. 네. 자, 그 끼를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걸 뭐 교회에서는 달란트라고도 하고 네. 우리 영어로는 탤런트. 탤런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재능, 기프티드니스, 타고난 성품, 영재성.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찾아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육아나 자녀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 낚시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라고 맞아요. 네. 방향을 정해줘서 그쪽으로만 갈 수 있게만 이렇게 조금만 해줘도 네. 우리 넛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큰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를 이렇게 코로다 그냥 툭툭 치기만 해도 알아서 잘 찾아가듯이 그 정도만 해줘도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왜 지금 군대 갔다 온 아들을 아이돌 시키려고 그래? 아니 왜냐하면 네. 걔가 어렸을 때 이렇게 숟가락 잡는 것도 범상치 않았어요. 나의 천재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말문을 탁 뜨는데 얘가 문장을 완성해서 와. 이야 영재가 나왔구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보다 엄마가 봤을 때 뭐가 재능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잘하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엄마 아빠들은 저 주관적이고 좋은 쪽으로 다 자꾸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무관심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어떤 상담 그리고 검사 특히 이제 가장 저도 중시하는 게 이제 진로 적성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9일 날쯤에는 우리가 어굴데이를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억울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상담 쇼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글데이. 어글데이 5월 9일 날 이게 잘 될란가 지금 뭐 하는데 아무튼 잘 되겠죠.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30살에 사남매가 있는데 이제 재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시댁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예, 제가 칠남의 맞이해로 시집을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 그냥 저한테 실살을 엄청 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살아오는 가운데 갈등도 있고 있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얘들 아버지 세상을 떴는데 이제 산소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산소에도 오지 못하게 해요. 네, 제사에. 예,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어머니는 지금 자녀가 지금 사남매를 두고 계신 거고. 제가 낳지는 않았지요. 아, 재혼을 해서. 네, 그래서 사신 지는 몇 년을 사셨어요? 40년. 이제 70 됐어요.
남편하고 40년을 그렇게 사셨고, 그래 이제 다 애들도 키웠는데 남편은 돌아가셨고 시댁에서는 네, 이제 무시하고. 돌아가시니까 음, 대번에 달라지더라고요. 참.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자녀분들은? 아이들은 그래도 좀 키워준 정이 있었는데 괜찮게 잘 대하는데 네. 너무나도 이제 날 얕보고 이제 시집 그 산소에도 오지 말라고 이제 그러고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고 계세요? 저 혼자 있어요. 아, 그럼 본인 소생 자녀는 없으시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나보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지고 하긴 했었고 근데 맞으라고 그냥 너무나도 시집살이를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 뜨니까 그냥 아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싸움을 했는데 아주 나보고 이제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댁에. 맨 막내 막내가? 시동생인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3년 동안 제가 밥도 다 해서 이제 제 손으로 이제 빨래 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됐고 이제 고등학교는 저희 집에서 제가 했었고 또 대학교는 누나하고 형이 이제 돌봐가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먹었죠. 네. 60은 안 돼도 50대 중반 됐거든요. 지금 막 그 서운하고 막 그 좀 너무 우라가 서운하더라고요. 치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웃사람이라고 한 건 저 하나 남은 거죠. 이제 칠남의 마주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그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가 명절이라든가 남편 제사라든가 산소에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명절을 애들 아버지가 이제 시끄럽고 하도 저거 괴롭혔으니까는 이제 우리 집에서 오지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서 세상 뜨셨어요. 네. 그 집에서는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불만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경우에는 손 박사님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네. 고부간의 갈등도 아니고 다 돌아가시고. 네, 정말 난감하고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혼자서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억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해서 자녀들- 지난번에 뭐라고 했더니 그때 제 입을 비틀더라고요. 그래서 멱살을 잡았더니 그냥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나와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아유 갈 수도 그날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갔더니 결국은 이제 그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없다 해서 제가 미망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진짜 인터넷에서 올릴까 어디다 고소를 할까 막 속에서 그냥 열불이 나서 정말 분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제가 네. 발표를 어머니가 못했어요.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자녀들한테 제사 지낼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이제 기독교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애들하고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 시댁하고의 무슨 뭐 상속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는 다 정리가 됐나요? 워낙에 재산이 없었어요. 없었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막내 시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학교도 다니고. 고 예,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 시댁에 뭐 안 가셔도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쪽에 뭐 가서 뭐 제 뭐 나이 쌀을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예, 재산을 예, 뭘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계신 것도 아니고 예. 굳이 그 칠남매 그 막내한테 서러움 당하면서까지 굳이 명절 같은데 가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자녀분들하고 오붓하게 보내시죠? 그렇게 하긴 낫지. 제가 이제 정이 있어가지고서 네. 이제 안 가면 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근데 이제 집에서 안 지내고 글쎄 산으로 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이제 너무 추우나 더우나 산소에 가서 이렇게 제사 지내더라고요. 네. 따라갔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보기도 싫고 저기 뭐야 역겨우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분하고 여기고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한 게 40년 동안 고생한 게 억울하고 그래서 서신을 안 가고 아직 끊는 것이 난 건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쪽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사남매가 그래도 키워준 정에 기른 정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지. 그 아주버니라는 그 막내 그 사람도 굉장히 근데 배은망덕하네, 그죠? 그 양반은 따지고 네. 보면요. 네. 꽁지 자르고 머리 자르고 중간에만 아는 그거거든요. 옛날에 어머니께서 이 형제네 집에 왔다 저 형제네 집에 왔다 하면서 이제 이 말 저 말 옮겨서 형제지간이 많이 한 서너 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시동생은 내가 말을 옮겨서 싸운 걸로 알고 있고 나보고 그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옮겨서 싸움 붙였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이렇게 당하고 왔는데 그쪽 그 시댁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좋은 친구들 새로 만나시고 취미생활 좀 찾고 또 그리고 산소에 그렇게 갔을 때 서러움을 주면 굳이 같은 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일주일 전이든 일주일 뒤든 가서 조용히 산소에 가서 인사 치레하고 제사 지내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제가 맞이 노릇을 잘 못했다 해서 이제 맞이에 대한 그걸 어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산소를 가고 못 가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40년간 그 집에 희생한 그런 어떤 마음과 그 시간, 세월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가족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그런 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지금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거기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지금 그 자녀분들하고 또 따로 이렇게 별도로 그 좀 소규모로 그렇게 저기를 하시고 너무 그렇게 가족 관계에서 너무 애착 관계로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진짜 쉽지는 않죠. 실타래처럼 얽혀서 쉬운 상황은 아닌데 왜냐하면 집안의 장손이 장남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어머님한테 이제 그 서운함이 몰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풀어내긴 상당히 어려워요. 누군가 나의 역할이라든가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의 시가 일가가 이걸 만들어주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녀분들 위주로 해서 작게 어머님을 위주로 그 가정을 다시 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가 일가와는 그냥 마음 편히 언젠간 좋아질 날 있겠지 하고 이렇게 여유를 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도 그 연락을 오면은 받을까요? 받지 말고 그냥 끊을까요? 뭐 연락 오면 연락은 받으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연락을 왜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응대하시고 대응하시고 너무 어머니가 그쪽에 내가 멀어지는 것 같다. 그쪽에서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서운하다라는 걸 자꾸 갖지 마시고 혼자의 생활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시댁 뭐 굳이 의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관계를 심리적으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기분 좀 좋아지시라고 주방용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 이 경우에는 뭐 시댁하고 재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뭐 보란 듯이 내가 잘 살면 그쪽도 뭐 그렇겠죠, 그죠? 네네. 뭐 40년간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홀가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알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찾아서 가는 거고 애들도 다 컸겠다. 자, 고민 상담 이렇게 우라가 끓는 이야기도 02-2069에 2088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다음이나 아니면 좀 더 전문가들하고 상담하고 싶으면 060-600-6780으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 마인드TV 또는 우리 어플로 마인드TV나 최창호를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게시판에 지금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우리가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뭐 상담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사람 살아가는데 이제 법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저렇게 시달리고 있고 시달린다기보다는 문제에 걸려 있고 입장 차이는 또 있더라고요. 어제 어디 모임 가니까 또 뭐 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술자리가 시끌벅적해졌는데 여하튼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데 민사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민사 문제가 많죠. 많으니까 그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법으로 다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계약한 거, 약속한 게 먼저 적용이 되고 이게 적용돼서도 빈틈이 있거나 이걸 적용하는 게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 예를 들면은 돈 100만 원 빌려서 못 갚으면 엉덩이 살 한 근 떼어주기로 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사회정의에 반하는 계약이라 무효가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이 약속하고 계약한 대로 먼저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엉덩이 살 떠주거나 가슴살 뭐 가슴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한 대 10,000원씩 맞는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거 장지는 것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장지진 했던 거. 뭐 장지지는 그건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지진다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뭐 인터넷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네. 뭐 요즘 우리가 정치 뭐 또는 종교 아니면 개인 간의 금전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심리적인 것 또는 뭐 법률적인 것 또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일은 또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02-2069-2088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이면 우리 모임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모임 갔다 오면은 1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분 만나서 회포를 풀고 즐거워야 되는데 네. 집에 가서 적지 않은 분들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게 있어요. 재산 문제. 사실 일반 서민들은 집 하나 있잖아요. 네. 집안채나 아니면 전세보증금인데 요거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여보 당신 작년에는 갔을 때 잘 모르겠더니 올해 가니까 영희 엄마도 철수 엄마도 그 남편이 다 공동명의로 해줬대. 나도 해줘. 이렇게 싸워가지고 고민하고 상담실 오시는 분들 꽤 계세요. 연말에는요? 아까 저 부부 모임 딱 그거 끝나고 나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 듣고 오고 네. 왜 우리 여자들 그거 있잖아요. 안 하는 척하면서 염장 지르는 거 있잖아요. 왜? 변호사님도 공동명의신가요? 다 내 거예요. 공동명의를 해주는 것도 좋고 네.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의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동안에 상대방의 기를 안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를 좀 키워주는 부부관계. 맞아요.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음식 하나라도 저는 맛있는 거 해놨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 그래요? 왜냐면 나는 장형의 인간이라 장을 행복하게 해줄 때 그때 행복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그런 말보다도 맛있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걸 은근히 해놨을 때면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요? 그거 먹으러. 정말 단순하시네. 단순해요. 단순 무식하고 단무지야 단무지. 그럼 최초화 박사님하고 그 궁합이 맞는 그 아내분은 네. 맛있는 음식 해놓고 남편이 먹는 걸 볼 때 행복한 사람. 그렇죠. 딱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우리 애기들이 지금 크고 있으니까 애기들 중심으로 모든 게 운영이 되고 이따금 한 번씩 배려해 주는데 그것도 고맙죠 뭐. 저는 맛있는 걸 엄청 잘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저희 남편 항상 간단하게 하래요. 네, 바쁘니까. 제가 바쁘니까 주방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먹자고. 근데 저는 막 한 12첩 반상? 12첩 갖고 모자라요. 상다리 부러지게 먹어야 돼. 한번 최 박사님을 초대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한번 우리가 파티 한번 하기로 했어요. 네네. 한번 가서 또 맛있게 먹고 또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또 좋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또 어제도 뉴스가 뭐냐면 전세보다 이제 월세의 숫자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 주택 집 가지고 있는 건 둘째치고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참 이러다 보면 내년에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분들 또 어려운 사람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힘든 사람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가 이게 자살률이 높아가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다름 아니고요. 네.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그러는데요. 아,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며느리세요? 아니면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래요. 아, 그럼 며느리하고의 관계가? 예. 아, 지금 며느리 들어온 지는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는? 8, 9년 됐어요. 8, 9년 됐고 같이 사시나요? 아니면 따로 사시나요? 따로 살아요. 따로 사는데 그렇게 또 갈등이 있으시군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들어가 지금 병이 나가지고 이 며느리를 내가 관계를 어떻게 끝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네, 우리 손 박사님이 좀 상담을 해드리죠. 어머니 지금 전화하는 목소리부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며느님이 어느 정도가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 셋째 애기 임신했을 때 네. 아들 생일 때 가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집 마누라인데 물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나를 못 오게 했어요. 그래 안 갔거든요. 네. 안 갔고 둘째 애기 임신했을 때 갔을 때는 또 내가 음식을 뭐 막 냉동실에 여놨던 걸 가져갔는데 아들이 그걸 다 버렸대요. 며느리가 다 버렸대요. 아들 주라고 가져가는 걸. 그래 그거는 그렇고 그래도 뭐 며느리가 뭐 지금 버리는 거지 뭐 그냥 지냈는데 한 달 전에 아들이 와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어머니 그 사람이 첫애기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애를 지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2번을 했는데 첫 며느리 보고 궁금해서 뭐 하는가 싶어서 12시쯤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네. 안 받아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봤는데 야 왜 이렇게 오래 있었니? 그 화장실에 갔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있나 밥이래 먹고 있나 이제 다른 애 낳았는데 그래 또 한 번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 야가 이 시간에 잠자는 겠다. 그래가지고 2번을 하고 안 했고 그래 그 후에 목사님 뭐라 그러는 게 하나 날 보고 며느리를 패느라고 따로 내놨으면 가만 놔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우리 아들을 아직도 뭐해 먹이는 하루 종일 자면서 아직도 못 챙겨 먹이는 며느리를 그걸 뭐 합니까? 그래 그때도 내가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분해가지고 내가 며느리인데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목사마저 나를 이렇게 구박하나 그래서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와가 또 그 얘기하는 거야. 엄마 전화해가지고 애 줄 뻔했다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 보고 야 내가 전화를 2번 딱 했다. 근데 줄 뻔했다 그러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미야가 또라이겠다. 그래 놓고도 내가 이 며느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며느리를 인정하지 마고 그럼 지는 나를 지집에 못 오게 해놓고는 지는 내 집에 오거든요. 네. 그래 이제 못 오게 하나. 내가 안 가는 건 안 가면 되지만은 이제 아들 보고 며느리를 이제 우리 집에 데려오지 마라 그래야 되겠다. 내가 이래 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들을 밥해주는 사람을 내가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갈등이 많아서 병이 났어요. 아드님이 이제 며느님이 이제 아들한테 음식을 잘 해 먹이나 이것도 궁금도 하시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자꾸 왠지 모르게 전화를 거부하는 느낌이 드시는 거죠? 며느리가요? 네네네. 며느리 전화 받지도 않아요. 네. 내가 전화 안 받지도 않아요. 아예.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속상하신 것 같아요. 내가요? 네네네. 좀 뭐 전화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고 그렇지 나도 전화 안 해요. 안 하는데 내가 알고 있어. 네, 지금 그러면 그 며느리하고는 뭐 멀리 떨어져 사나요? 가까이 사시나요? 예, 따로 살아요. 아니 따로 사는데 거리. 어디 같은 도시에 살아요? 아니요. 몇 번 거리에 있어요? 다른 도에 살아요.
다른 동에. 예, 다른 아. 동에. 같은 아파트인데 동이 다른. 아니, 걔는 저 경남에 살고 나는 경북에 살고. 아, 네. 좀 떨어져 사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명절에 우리 집에 올 때 내가 아들만 오고 며느리를 우리 집에 오지 말아거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이래요. 아. 왜냐? 전화했는데 애 줄 뻔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 며느리를 우리 집에 오게 합니까? 안 그래요? 못 오게 해야지. 손주들이 나이가 애들이 애들이요? 네. 애들 손자 9살. 9년 9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며느리는 전화도 안 받고 하다가 네. 명절에는 또 이제 오니까. 찾아오고 근데 꼴보기 싫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죠? 무슨 꼴보기 며느리가 싫은데 날 이걸 보고 싶다 이게죠. 응.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 나를 없이 여기는 거지요 뭐.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네네. 아들 생일에 갈 때도 못 오고 했죠. 지 입도 단다고 집 청소 안 해놨다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또 좀 며느리가 좀 예민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임신 기간에 또 이제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어머니 오신다면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나를 되잖아. 못 오게 했으면 응. 그 뒤로를 해도 어머님 내가 그때 있어지 나서 아버님 신랑 생일 때 못 오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우리 나를 딱 무시하니까 지는 나를 무시하는데 나는 걔를 내가 내 집에 들어올 수 없잖아 이게요 명절 때 오지 말고 니 명절 니 아들 그럼 들한테 있어라 아들만 온나 이래 말을 할까 왜까 지금 그거 고민이라니까. 아, 이번 이제 명절에 이번 서울에 명절에 앞으로라도 앞으로 네. 계속요. 근데 근데 어머님이 그래도 나를 그렇게 뒤집어 하시면 오게 했으니까 중간에서 아드님이 제일 힘들어지시지 않을까요? 힘들었겠지요. 이제 아들도 내한테 거리감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눈치가. 어머님이 아드님 생각해서 마음을 좀 풀고 그냥 가시는 거는 뭐 못 가시더라도 명절이나 이럴 때 오는 것까지 마다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왔다 가가지고 또 뭔 소리 하려고 전화해서 아직 그렇다고 평생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안 봐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상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드님도 안 오실 텐데. 안 오면 며느리가 안 오는 오면 아드님도 안 오실 텐데.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뭐. 그러면 또 어머니도 서운하시잖아요. 속상하시고. 서운해도 고치 없지 뭐요. 아, 왔다가 그래. 또 뭔 소리 하려고. 안 그래요? 네. 아직 그랬다 그러는데. 어머니 그 며느리하고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가져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렇죠. 어머니도 솔직히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며느리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한 번 내가 가서 저들 집에 방 청소를 해줬더니만은 네네. 어머님이 왜 내 방 청소를 왜 했냐. 어머님 방에는 깨끗하게 하지 내 방 청소를 왜 했냐고 달게 두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더만은 그래도 그랬는데 아들 말이 저 어머니를 불러서 또 청소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며느리들이 자기 저 방 엄마는 방 안이나 청소 갖다 시키면서 나는 청소하고 왜 했냐고 달겠더니 이거 인간 미친 거 아니래요? 인간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니에요. 며느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네네. 오셔가지고 시어머니들이 냉장고 정리하고 뭐 청소해 주는 거 고마울 것 같지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며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 감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찍질까봐 또. 어머니 입장이 다르고 며느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도 뭐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는 분명히 달라요. 네. 다르고 편안함이 다르고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이런 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조금 흉을 보는데 저희 이제 큰 형님이 좀 잘 안 치워요. 그래서 저도 명절 때 가면 치워드려야지. 그래서 냉장고부터 청소를 다 해주고 뭐 구석구석 다 청소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 너무 싫었다. 왜 네 입장에서만 바라봤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제가 형님한테 저번에 만났을 때
이제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영역에 대한 침해예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냉장고도 습관적으로 저는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음료수를 이런 방향으로 꺼낸단 말이에요. 근데 정리해놓는다고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왜 남의 물건을 내가 편안하게 쓰게 두지 이렇게 놨을까라는 언짢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어머니도 며느리분의 입장에서 보면 아 변호사님 말대로 내 영역을 침범했네. 뭐지? 왜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자기 물건을 만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며느리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예민하게 네, 반응을 네. 하고. 입도 또 했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며느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말을 공손하게 하고 어머님 청소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제 어머님도 맞아요. 섭섭하실 만은 하죠. 저희 좀 섭섭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나도 그럼 며느리를 우리 집에 못 오게 할까? 지금 그리고 막불작전 아들하고 손주들만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러시는 그 양가 감정 두 가지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전화 주신 분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며느리 방어를 저희가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고 네. 여하튼 이걸 뭐 한 번에 단칼에 해결할 수는 없고 아드님이 또 해결을 또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더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 찾아오는 며느리 명절에 그걸 또 막는다는 것은 또 더 자식 심한 갈등이 그렇죠. 생기는 자식 거죠. 집안에 또 분란을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뭐 2, 3일 같이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지금 결혼한 지 8, 9년 됐다 그랬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어머님. 저 15년 넘으니까 그때 조금 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 철들려면 멀었으니까 네. 좀 보듬어 주시고 달래주세요. 네. 성정이 좀 그래도 있으신 성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건강 해치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효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며느님 뭐 미우나 고우나 아들하고 사는 자식하고 사는 그런 식구니까 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참고로 몇 번 오시다가 안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그러고. 네. 아니 예전에 오셔가지고 저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뭐 혼자 오래 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조용히 오셔가지고 청소해놓고 또 음식해놓고 막 대전 내려가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몇 번 그런 게 이제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더라고요. 네. 야 니들끼리 살아라. 그냥. 맞아요. 요즘 자녀분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애지중지 하나둘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이렇게 시집들을 가도 옛날 세대 어머님들처럼 이렇게 막 희생하는 게 안 보이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염려도 되고 그렇죠. 응? 내 아들이 잘 얻어먹고 사는지 뭐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여자를 근데 요즘 젊은 그렇죠. 엄마들은 생각이 틀리다니까. 맞아요. 우리 아들 설거시키고 운동화 빨게 하고요. 자기 도시락은 자기가 닦게 하고 그다음에 걔가 샤워를 하루에 3-4번 시켜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 여자 힘들다 하거든요. 맞아. 요즘 엄마들은 재활용 정리하는 것부터 다 시키고 있어요, 아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네. 저도 아들만 둘인데 저 아들한테도 밥하는 것도 가르쳐줘. 기본적인 반찬하는 것도 가르쳐줬거든요. 만약 그거 안 해서 보내주면은 그 며느리들이 아들 바꿔달라고 오는 수가 맞아요. 있다니까요.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요. 아니 음식 같은 거 일찍이 혼자 하기 습관 들이면 네. 결혼 늦게 한다니까요. 아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빵 꺼먹고 혼자 그 시골에 그 석유 골로에다가 골로에다가 빵 부어서 먹고 막 이스트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보면 또 아이고 그 편해. 편하긴 한데 요즘에도 그래요. 뭐 저 입맛 없다 그러면 제가 나서서 제가 음식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닭도리탕도 제가 하고 다 하죠. 네. 저도 음식 좋아하는데 아무튼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들 서울 02-2069-2088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mindtv.co.kr 글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어플 스토어에서 마인드TV를 다운받으시면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최창우의 상담24 오늘도 뭐 신은숙 변호사님, 김민정 상담가님, 손홍겸 박사님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 이제 연말 연초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 네. 제가 뭐 결심 중독이라는 책도 네. 쓰긴 했는데 저도 결심했다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새해 뭐 어떤 결심하신 것들 있어요? 저는 반드시 취미 생활을 만들리라. 아유. 올해 무슨 취미를 가질까 고민하다가 못했는데요. 올해 춤 배운다며요? 그러니까 댄스를 배우려고 했는데 딸이 적극적으로 반대래요. 어. 엄마 같은 몸치는 둘도 없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돈만 날릴 거라고. 두 번째 기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역시 제가 안 돼요. 음치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구분을 못해. 그래서 또 그걸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배우려고 다 사놨는데 화고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안타깝다. 그래서 내년에는 네.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서 해보리 네.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경 선생님은 뭐 결심 뭐 어떤 거 했어요? 저는 매해 뭐 특별한 결심하지 않고요. 그냥 늘 지금처럼만 그냥 하루를 잘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다시는 내일이 없을 것처럼 충실하게 살자는 게 제 결심이라. 네. 손 박사님 뭐 결심 있어요? 저는 2016년에 결심한 게 그림을 배우는 거였어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등록을 해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는 전시는 아니지만 단체로 전체로 이제 전시를 한번 했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자. 한국어.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50이 넘으면 이제 회에 나가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가지는 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헬스를 좀 해서 몸을 좀 불리겠다. 몸짱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를 아직 못했네요. 아, 그거 뭐 언제든지 하면 되죠. 네. 우리가 이제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네. 결심한 게 3일을 못 간다. 네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료를 보니까 이게 호르몬의 장난이라 이게 결심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굉장히 막 흥분도 되고 막 열정적이고 심장박동도 막 뛰고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3일 지나면 스물어들어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나약한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그런 조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결심해놓고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말고 자괴감에 빠지지도 말고 요즘에 뭐 우리 사회 화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괴감. 자괴감이 듭니다. 참 근데 아무튼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지면 우울증도 오게 되고 또 우울증이 결국은 우리도 심각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언제든지 우리하고 수다를 이제 수다를 나누는 그런 최창호의 상담 24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뭐 쭉 상담을 하는데 결국은 또 자식 문제들 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어머니들 전화 주시는 게. 네. 근데 그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컸다. 이런 사춘기가 넘었다면 저는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저는 아들이 아까 둘이라고 했잖아요. 큰애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20살만 지나면 너희들은 독립이야, 자립이야를 했어요. 그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 같은 경우 지금 원룸을 얻어서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생이지만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심리적으로도 아이들을 빨리 내려놨을 때 내가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고 가정도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리적 이익이라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네네. 젖을 빨리 떼주는 것도 중요하죠. 네. 아니, 근데 그게 보면은 오늘도 이제 어머님들이 자식 걱정에 전화를 하시는 걸 보면 참 자연스럽게 연세가 들어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애들 어렸을 때 기를 때는 그거 힘들고 교육비 되고 힘들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내 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내가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더 지나니까 이제 내가 내 몸이 아니야. 나의 가족들이 행복도 모든 게 다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부담감 이런 게 있으면서 자식 걱정을 먼저 하게 되고 또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돌보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누구한테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뭔가 즐거운 일, 건강한 일 이런 거를 아마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식들 독립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독립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그 심부름을 하더라도 뭔가 거기 따른 대가를 주고 좀 인센티브를 주고 자 우리 뭐 이 방송 또 최창원 상담 24를 응원해주는 뭐 트루엔 컴퓨터 회사, 나라영택 또 우리 그 효소를 협찬해주고 있고 또 네이처릭 그 주방용품을 또 협찬을 해주고 있고 그 밖에도 뭐 우리 또 떡볶이 외식권에서부터 중화요리 외식권 그리고 조만간에 커피 선물까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최창호의 상담 24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 많이 좀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또 살아가시는데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최청호의 상담 24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